여쭤볼 사건은 그 권경혜 변호사라고 최근에 변협에서 좀 정직 1년 처분을 받은 분이신데 네. 이분에 대한 좀 사건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일단 사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권경희 변호사가 그 학폭 피해자 이제 학생을 대리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심에서는 이제 승소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 어쨌든 이제 담당 권 변호사가 이제 3회 정도 이제 무단으로 불출석을 해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법상에 자동 소취하가 된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패소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좀 변호사한테 징계 내리시는 게 이제 뭐 견책, 과태료, 뭐 제명, 영구 제명 등이 있는데 유족들은 이제 겨우 정직 1년밖에 안 나와서 좀 네. 영구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요구하는데 좀 이렇게 정직 징계 처분 수준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제 이게 위반한 게 변호사의 어떤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이제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만 해도 한 4명의 변호사가 이제 이런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걸로 이제 통계에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뭐 변호사의 이런 성실 의무라는 게 좀 주관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재판이라고 한다면 변호사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어떤 본연의 임무고, 그리고 재판에 어떤 임하는 변호사의 자세는 굉장히 좀 엄중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이제 기록이 되고, 또 민사재판을 기준으로, 이 재판도 민사재판이니까요. 문제가 된 네. 재판도 민사재판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변호사의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뭐 이 사건이면 손해배상이지만 뭐 다른 어떤 금전적인 어떤 이런 배상이,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크게 좀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어떤 재판에서 한마디 한다, 그리고 출석을 한다,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준비도 많이 하고 이 사안을 좀 중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변호사의 어떤 성실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준비는 어느 준비라고 쳐도 이제 무려 변호사가 출석 자체를 안 했다, 재판에.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라고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물론 사정이 있으면 출석을 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항상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서 재판부에 이제 기일 변경 신청을 내요. 그럼 재판부에서 이게 합당하다 싶으면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이거 기일 변경도 해주고 그 정도 배려를 해줍니다. 뭐 무조건 이날 안 나오면 패소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권 변호사는 그런 방법도 전혀 활용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냥 회사를 치면 이제 무단 결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송무를 하는 변호사, 저도 이제 송무를 계속 하지만 이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저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실 의무라는 게 좀 주관적이지 않나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참 좀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 거다. 그래서 변호사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라 좀 정직 1년은 뭐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유족들이 원하는, 또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좀 이슈도 많이 됐던 사건이고 유족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족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뭐 꼭 영구제명이 아니더라도 뭐 좀 더 정직기간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한 이제 제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5년 정도 이 정도 한다든지 좀 더 중한 어떤 징계를 내릴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사실 좀 어떤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서는 좀 책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유사 사례랑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좀 중징계라는 의견도 있던데, 좀 유사 사례들은 좀 어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성실 의무 위반했을 때 어떤 징계 수위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 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높지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뭐 정직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정직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는 일반적인 성실 의무 위반에서 조금 중한 징계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쵸, 뭐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아 변호사가 뭐 이제 변론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제대로 좀 파악을 못했다던가, 아니면 뭐 쟁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뭐 일정 부분 우리 의뢰인한테 손해를 끼친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있지만, 3번씩이나 재판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게 소치하가 됐다, 소치하 간주가 된 거거든요. 사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사실 저도 지금까지 들어본 사례가 잘 없어서, 이게 다른 어떤 성실의무 위반보다는 너무 좀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이게 과연 적절한 징계 수준인지 아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